그 하나둘.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여러분들 교재 167페이지부터 용어 정의가 먼저 쭉 나와요. 근데 이 용어 정의 같은 게 하나하나가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용어 정의는 보도록 하고 이제 기본적인 틀부터 보도록 하죠. 뭐부터 수립한다? 행정계획을 수립하는데 뭐가 있다? 광역도시계획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교재는 몇 페이지? 170페이지. 170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하고 나고, 광역도시계획은 크게 둘로 나눠진다 그랬죠.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해 놓고 광역도시를 수립하자. 근데 용어 정의를 여기다 써놨네.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아까 광역도시를 수립하려면 먼저 구역을 지정한다.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 그 다음 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게 무슨 말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뭐 하자는 얘기죠? 지금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방향만 제시한 거예요. 예, 장기적으로 저렇게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방향만 제시한 겁니다. 따라서 진짜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진짜 그렇게 만들는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야. 아직 확정된 거 아니야. 아셨죠? 그게 무슨 계획이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라는 말이 그 뜻이다.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장차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바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진짜 도로 만들지 아직은 몰라. 그러나 장차 만들었으면 뭐였다? 좋겠다는 계획이지 진짜 만들겠다는 계획은 아직은 아니다. 확정된 거 아니라는 거. 그런 뜻을 갖는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럼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할까? 지정권자. 아까 둘 이상의 어디에 걸쳐서? 시도에 걸쳐서. 어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게 뭐죠? 둘 이상의 시도라는 게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이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하고? 최고답방 국정이 정해놓고 수립은 누구한테 시킨다? 원칙적으로 시도사들. 야, 서울특별시장, 인천시장, 경기도 도지사 이들 셋이 협의해서 공도로 수립하라. 이렇게 시키는 게 원칙. 자, 여기는 포천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요 네 군데다가 뭔다? 광역계획권을 정한답니다. 누가 정하죠? 같은 도내에 있으니까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주고 수립은 누구한테 시킨다? 도지사 밑에 누가 있어요? 도지사 밑에 시장수. 야, 포천시장, 남양주시장, 가평군수, 양평군수 이들 네 명이 니들끼리 요렇게 장차 이게 요거야 광역도시계획 요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라.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는 국장이 정해놓고 수립은 시도사들한테 요렇게 하라고 한다. 같은 도내에서는 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정해놓고 수립은 밑에 있는 시장수들 니들이 공도를 수립하라. 요렇게 시킨다는 거 아셨죠? 그런 흐름만 일단 정리합니다. 자, 그렇고 그럼 수립은 원래는 국장이 지정해주면 시도사 수립하는데 예외적으로 지정한 국장 자기가 직접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수립권 지정했던 국장하고 원래 수립하는 시도사하고 지들끼리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자, 잘 봐봐. 여기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해줬죠? 국장이.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줄여서 국장이라고 그래. 국장이 여기다 광역을 지정했습니다. 수립은 누구한테 시켰죠? 시도사들. 니들끼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라.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지정한 국장이 지가 뭐한다? 직접 수립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지정권자인 국장하고 원래 수립권자인 시도사들하고 뭐한다?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3단계야. 자, 국장이 지정해놓고 수립은 누구한테 시킨다? 시도사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정한 국장이 직접 수립한다. 또 어떨 때는 지정권자인 국장하고 원래 수립권자인 시도사가 뭔다? 공동으로 수립하죠.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을까? 원래는 봐봐. 서울특별시장이야. 여기는 부천시니까 경기도 도사야. 여기는 누구고? 인천광역시장. 야, 니들끼리 시도사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 국장이 그렇게 해줬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뭔다? 야, 니들 비켜. 내가 할게. 국장이 지가 수립을 한대. 지가 지정해놓고 지가 수립했대. 세 번째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들하고 국장하고 같이 한대. 어떤 경우를 할까? 원래 수립권자의 시도사가 뭐라 하죠? 우리끼리 하려고 했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걸 잘 우리는 모르겠어요. 국장 당신이 생각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저희들하고 같이 하시면 좀 안 될까요? 원래 시도사들한테 시켰는데 우리끼리 못하겠다는 얘기야. 지정권자의 국장님 저희들하고 같이 하실래요? 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국장하고 원래 수립권자의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공동수립이 그 말이야. 시도사가 요청하는 경우.
같이 할 수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지정은 누가 해줬죠? 도지사가 지정해놓고, 도지사가 지정해놓고, 수립은 누구한테 시켰다? 4명의 시장군수한테 시켰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도지사 지가 직접 지정한 지가 수립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지가 수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나누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서는 도지사하고 시장군수하고, 지정권자인 도지사하고 원래 수립권자인 시장군수가 이거 뭔다?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 이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군수가 요청했죠. 얘들 4명이 지들끼리 하려다 보니까 잘 안 되죠. 도지사님, 당신이 우리 보고 하라고 시키긴 시켰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우리가 잘 감이 안 오거든요. 저희들하고 같이 하실래요? 라고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알았어, 같이 하자.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원래 수립권자인 시장군수하고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게 광역도시계획은 저런 식으로 내용들이 있더라. 자, 핵심은 저기. 자, 이제 뭐로 넘어가죠? 도시군 기본계획. 봐봐. 서울특별시 하나만 보자 이제. 그중에 여기는 남양주시지만은 우리 서울특별시를 예를 들어놨어요. 자, 그중에 서울특별시를 하나의 관할구를 봤더니 우리 서울특별시를 누가? 서울특별시장이. 이건 서울특별시장이야. 서울특별시를 장차 어떻게 발전시켰으면 좋을까라는 계획을 누가 수립한다? 서울특별시장이. 그게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즉 서울특별시를 장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야. 이게 바로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 자, 법률 용어는 꽤나 어려워요.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자, 말기가 여러분들 몇 페이지 보면 나오죠? 바로 174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어디서 수립한대?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 해놨죠. 이걸 뭐라 부르죠? 아까 관할구요. 특광, 특시도시군은 관할구죠. 그리고 괄호 열고 광역시군은 뭔다? 제외. 왜 광역시군은 제외죠? 광역시군은 관할구로 보지 않는다. 그럼 거기는 어디가 관할구야? 광역시 자체가 관할구지. 그 속에 있는 강화군, 옹진군은 관할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관할구의 개념에서 그 구는 광역시군은 제외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왜 제외라고 썼는지를 이유를 알아야지만 행정조직을 제대로 이해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 관할구에 대해서 그 관할구에서 뭔데? 기본적인 공간구조. 무슨 말이죠? 기본적인 공간구조. 참 말대로 어렵게 써놨어. 저도 처음에 이거 볼 때마다 당황스러웠던 게 용어들 자체가 무슨 말인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자, 기본적인 공간구조. 공간구조가 뭐죠? 공간. 공간이 뭐야? 이거 하나하나가 뭐야? 이게 공간이죠. 여기가 하나의 공간이잖아. 그죠? 여기가 하나의 공간 구조. 여기는 어떤 구조물로, 여기는 이 공간은 어떤 구조물로, 이쪽 공간은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걸 채울까? 그게 공간구조입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오고, 여기는 뭐가 들어오고, 여기 뭐가 들어오고, 이게 공간구조야. 그런데 기본적인 공간구조래. 그냥 공간구조가 아니라 기본적인 공간구조. 또 기본이랑 또 무슨 말이죠? 굵직굵직하게. 동부권 지역인 이 공간에는 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중부권 지역은 주로 이런 것들이, 서부권 지역은 이런 것들이, 남부권은 이런 거, 북부권은 이런 것들이 대략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들어오자. 주로 여기는 뭐 위주로 짓고, 여기는 주로 뭐 하고, 여기는 주로 뭐 하자. 이게 뭐죠? 그게 기본적인 공간구조란 뜻입니다. 세부적인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그냥 굵직굵직하게 대략 동부권 지역, 서부권 지역, 남부권 지역, 북부권 지역, 중부권 지역 이렇게 크게 나눠놓고 여기는 뭐 위주로, 여기는 뭐 위주로, 여기는 뭐 위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걸마다 기본적인 공간구조. 그 다음에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아까 어디도 있었어? 광역도시계획도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랬죠? 지금 당장 하겠다. 장기적으로 하겠다.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거다. 발전 방향만 제시했다. 이렇게 서울특별시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뭐만 제시했어? 방향만 제시했어. 그러니까 이 도시군 기본계획도 진짜 하겠다는 거야.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야. 예, 서울특별시를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 뜻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가 남았죠? 종합계획으로서. 이때 종합계획이라는 게 또 무슨 말이죠? 종합계획. 인구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거 문제, 그런 게 다 들어가는 걸 뭐란다? 종합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즉 무슨 아까 광역도시에서 도로 하나 만드는 건 뭐죠? 그런 건 부문별 특정계획이라고 그래. 도로 하나 만드는 건 뭐라 본다? 부문별 특정계획. 종합계획, 인구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다 들어가는 거. 이런 건
종합계획이죠. 그럼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항상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으로만 수립합니다. 즉 서울특별시, 여기 한마디로 미래종합청사진 이렇게 표현해요. 서울특별시의 미래종합청사진이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그럼 여기는 남양주시잖아. 그럼 남양주시도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관할구역마다 수립한다 그랬잖아. 그럼 남양주시도 하나의 관할구역이니까 남양주시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이거 공인중개사 할 때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당장 하는 거라고 해서 장차할 거라고 그랬어. 장차할 거. 확정됐어. 아직 확정된 거 아니야.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희망사항이 왜 필요한 거야?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라는 희망이잖아.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가겠다 이 뜻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저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저걸 중개업자가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까? 알아둬야 되죠. 왜요? 나중에 고객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남양주시 장차 어디를 투자하면 제일 좋을까요? 한번 중개사님, 공인중개사님 추천해 줄 만한 거 없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럼 뭐 하죠? 모시고 가야죠. 일단 그 얼마 돈 정도 있으신데요? 한 20억 정도 살 만한 것도 뭐 하나 없을까요? 라고 합니다. 그럼 20억짜리 사러 먼저 안내해야 되죠? 자, 가서 뭐 하죠? 땅 보여주면서 자, 이 땅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세요. 좋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묻죠? 이게 왜 좋습니까? 라고 물을 거 아니야. 그럼 중개업자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좋잖아요. 그럼 다시 또 말이죠. 뭐가 좋은데요? 보세요. 좋잖아요. 그런 중개업자를 뭐란다? 빙신이라고 합니다. 그건 중개업자도 아닙니다. 그럼 보여주면서 좋대요. 왜 좋은데? 했더니 그냥 좋대요. 보세요. 좋잖아요. 무슨 조망권 보러 왔느냐 지금? 그죠? 발전 가능성을 보러 왔지. 내가 조망권 보러 왔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때 뭘 보여줘야 돼? 우리 남양주시 요번에 나온 도시군 기본계획에 보시면요. 기본계획 나와 있잖아. 앞으로 여기는 이런 식으로 도로가 장차 4기로 다 예정돼 있고 확정된 건 아니야. 확정돼 있고 이렇게 말하면 아주 그건 이제 사기꾼이 돼버려.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고 장차 여기에 이런 도로 내겠다고 예정이 돼 있고 여기에는 이런 산업단지가 들어오기로 예정이 돼 있고 여기는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무슨 계획이 나와 있어? 도시군 기본계획에 요번에 남양주시 나온 거야. 보세요. 보여주면 되잖아. 남양주시 도시군은 보여주면서 분석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문제는 읽어도 분석을 못한다는데 그게 심각해. 써있는 게 뭔지 몰라. 그걸 분석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야 돼. 별도로 그걸 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같은 걸 그려가지고 여기다 남양주시 여기에는 이런 게 들어온다. 여기를 간다. 거기는 그림으로 안 그려줬어. 다 문장으로 써 있어. 그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걸 내가 다시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뭐 한다? 불입행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업을 한다는 게 나중에 공부만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야. 뭐도 알아야 돼? 컴퓨터 실력 길러야 돼요. 컴퓨터 작업해가지고 뭐 해야 돼? 실제로 이런 걸 도표화, 도식화 시켜야 돼. 그래서 다 그려내야 되고 그래서 거기다가 표시해가지고 불입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한 거죠. 자, 기본계획 왔더니 여기다 장차 도로가 이렇게 도로 새로 난다고라고 여기 산업단지 들어오고 여기 뭐 들어온다면 장차 볼 때는 여기가 앞으로 가장 비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여기 가격이 아직 그렇게 저렴한 가격이니까 여기쯤을 사두시면 나중에 분명히 대박 터질 거니까 한번 여기 투자하면 어떻겠습니까? 뭔가 근거 자료를 갖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무슨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7일 동안 지사 모은다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다고 그게 좋아진 겁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좋을 겁니다. 여기 한번 투자하시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말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야. 실무에서도 그 공부한 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야 이게 제대로 공부한 거죠. 아셨죠? 제가 중개업수에 많이 들라고 그랬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보여주면서 여기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니까 이게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중개업자를 내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가 아파트 입구에서 전월세 매매만 하는데 아파트 입구에 전월세 매매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그런 걸 못 써요. 뭐에 관련됐을 때? 토지, 투자와 관련된 그런 걸 하는 사람들, 토지 투자와 관련된 이런 거 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런 걸 필연적으로 알아야 되고 저런 걸 모르면 실무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셨죠? 그래서 중요한 계획이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자, 이제 무슨 계획이죠? 근데 수립할 때 이제 누가 수립하지? 당연히 자기 관할구역에 미래종합청사니까 관할구역 장들만 수립하고 어디다 수립한다? 원칙적으로는 자기의 관할구역인데 예외적으로 인접한 관할구역 옆에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럼 남양주시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남양주 시장이. 그런데 옆에 구리시 포함시킬 수 있다. 필요하다면 구리시장하고 협의해서 지가 수립할 때 협의는 하면 되고 수립은 남양주 시장이 수립하면 됩니다. 그때 수립할 때 뭐 할까? 기초조사하고 공청회의하고 지방의 의견 듣고 확정 절차와 승인 절차로 나눠지고 이번에 시험 문제 이거 났었어. 확정 승인, 그 다음에 송부하고 공고하고 열람시킨다라는 저런 절차를 거친단다. 근데 머리좀만 떠서 기공지 확승 송공열, 기공지 확승 송공열 나중에 외울 거야. 지금 외우라는 소리는 아니고 하여튼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더라 이 말이죠. 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수립하지? 어디다 수립하지?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수립하지? 수립 절차. 제일 먼저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공청회 해체하고 지방의 의견 듣고 그 다음에 확정 절차, 승인 절차 거쳐서 송부하고 공고하고 열람하자. 하나하나 절차들. 이 절차가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근데 저걸 옛날에는 시험 문제 안 냈었어요. 왜요? 아니 수립하는 새끼가 알아서 수립하면 되지 왜 공인중개사 그 절차를 해오느냐고. 제가 아까 도시군 기본계획이 왜 필요하다 그랬죠? 고객들에게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가 이렇게 발전할까요? 라는 이걸 보여주려고 기본계획이 필요하잖아. 야, 도시군 기본계획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은 뭐가 중요하다? 수립한 내용이 중요한 거지. 누가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수립하는지는 공인중개사 애울 필요가 없는 내용이죠. 우리는 뭐만 알면 돼? 수립이 됐대. 그럼 무슨 내용이 들어있지 그 속에?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지? 이것만 알면 되는 거지. 이 수립하는 과정에서 누가 뭘 하고 뭘 거쳐서 수립했는지 이게 왜 우리 공인중개사한테 필요한 거냐고. 따라서 이런 수립 절차는 시험 문제 내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수립이 됐을 때 그에 따른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지 그걸 예측하는 게 중요한 거지. 따라서 수립 절차는 내면 안 되는데 시험 문제는 뭔다? 뒤져라고 냅니다. 뒤져라고 냅니다. 왜? 복잡하거든. 그래서 뭐 하려고? 떨어뜨리려고. 시험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절차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내면 안 된다 그랬는데 뭐 해야 돼? 안 돼.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래서 역 같은 겁니다. 사실. 제가 공법 중에 제일 싫은 게 바로 이런 것들이야. 아니 이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건데 왜 그런 것들은 누가 수립하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어디에 수립하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만 어떤 절차에서 수립하는지는 우리가 애울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는 뒤져라고 열심히 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절차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근데 이거 한번 수립하면 끝날까? 아닙니다. 여기 타당성 검토라는 게 있어요. 뭐 하는 걸까? 이 계획 한 번 수립하고 말까? 계속 수립할까? 주기적으로 수립합니다. 왜요?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한 번 수립하면 끝날까요? 일정 시점 되면 또 수립해야 될까? 수립한다. 현재로서는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야. 한 번 수립한 20년 가. 20년에 또 수립해. 또 20년 이런 식으로 나가요. 지금. 그런데 이거 20년을 내다본다는 미래를 20년 내다보잖아.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어떻게 20년을 딱 정확하게 내다봅니까? 불가능하죠. 세상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뭘 하랍니까? 타당성 검토를 하라는 얘기야. 20년 길게 수립해 놓고 5년 됐을 때 한번 이 계획이 현실하고 안 맞는 게 있으면 수정할 시간을 주겠다는 거.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럼 처음에 20년 수립하려면 처음 수립해놓고 5년, 다시 또 5년. 그럼 10년 지났죠? 또 5년, 몇 년? 15년 차. 몇 번 타당성했어? 3번. 5년, 5년, 5년. 그리고 이제 20년 차에는 타당성 또 아닙니다. 새로 수립입니다. 그때 가면 다시 재수립. 그리고 다시 5년 타당성, 10년 차 타당성, 15년 차 타당성 검토. 20년 차 새로 수립. 이런 식으로 해서 타당성토는 몇 년마다 한다? 5년마다 한다. 그렇게 되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게?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런 내용을 따른다. 이제 무슨 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 국토의 개미 유명한 문제를 몇 문제 난다 그랬죠? 시험 문제 12문제. 그 12개 중에서 지금 앞에 봤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최근 4년째죠. 4년차 매년 한 문제씩 납니다. 광역도시에서 한 문제, 도시군 기본에서 한 문제. 지금 이렇게 내고 있어. 자, 올해도 도시군 기본계획도 한 문제가 났어요. 근데 문제를 어떻게 냈는지 아십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간 걸 냈었죠. 근데 그건 어렵지 않아. 나중에 기출문제 났던 거
어떻게 푸는지 그거 기본만 알고 있으면 푸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할 건데 어쨌든 아주 지엽적인 문제는 했지만 그거 푸는데 그렇게 접근하는데 어렵지 않았었다. 뭐만 알으면 된다? 아까 뭐 했어서 기공지 확승 성공열 이랬었죠. 그때 시장훈수가 승인받으러 갈 때 첨부할 서류가 있대. 그 서류로 옳은 걸 고르라 라고 시험 문제 냈는데 나중에 기출문제하고 풀면서 이건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렵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기본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었는데 나중에 설명하고 어쨌든 광역도시에서 한 문제 도시군에서 한 문제 이렇게 납니다. 그럼 이거 도시군 관리계에서는 몇 문제가 날까? 몇 문제가 날까? 평균 6문제 내지 7문제 거의 6 내지 7문제가 나니까 거의 반이 넘는다 얘기입니다. 6문제 7문제가 나요. 근데 올해 이번 시험 문제에서 출제 그 특성은 수립 절차에 관한 것들은 몇 문제 없었어. 수립 절차는 거의 없었어. 수립 내용 쪽에서 냈고 수립 절차는 거의 내지가 않았었습니다. 매년 수립 절차에서도 한 2문제 내고 수립 내용에서 한 5문제 내고 보통 이랬는데 올해는 수립 절차는 거의 내지 않았다. 즉 이 개벽을 수립하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 요거는 이번 시험 문제에서 상당히 빠져 있었다는 거 특이한 건데 맨날 그렇지는 않을 거야. 내년에는 분명히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수립 절차를 살펴보는데 자, 이 계획부터 간단히 볼까요? 좀 전에 제가 도시군 기본계에서 뭐가 나왔죠? 서울특별시의 미래종합청 사진 나왔죠. 장차 서울특별시를 이렇게 하자. 그중에 요 남부권이 여기 남부권이야. 동부권, 북부권, 서부권, 중부권, 남부권. 그때 서울특별시 남부권을 뭐로 만들었으면 좋을까?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에 봤더니 서울특별시를 장차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까가 기본계획이야. 그중에 서울특별시 남부권을 봤더니 첨단 산업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디를? 서울특별시 남쪽 부근은 첨단 산업도시. 현재로서도 그렇게 추진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죠? 서울에 첨단 산업도시 만들고 있는 예가 있는데 전철역 이름에 들어있어. 응? 가산 디지털 단지. 또 있어. 구로 디지털 단지역. 디지털 단지 여기 2개가 있어. 어디? 구로하고 가산하고. 그게 어디죠? 서울 남부권이잖아. 그게 북부권이야? 저 동산 쪽에 있어? 아니야. 어디 있어? 한강 밑에 있어. 그러니까 어디야? 남부권이잖아. 그 서울 남부권에 뭘 만들었다? 첨단 산업도시를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빌딩들만 들어차 있는데 무슨 산업도시지 거기가? 빌딩인데 전부 다 IT 산업들. 주로 IT 산업이야. 그것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쪽에. 그러니까 그런 첨단 산업도시라는 게 바로 IT 산업을 육성시키겠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게 어디란다? 서울특별시 남부권을 그렇게 하겠다고 무슨 계획에서 나왔어? 도시군 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남부권을 그렇게 첨단 산업도시로 만들려면 구체적으로 거기다 뭐를 해야 될까? 그게 이제 무슨 계획으로 쓸 때? 도시군 관리계획이 바로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나온 걸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을 이걸 이해해야 돼. 이 말들을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요거. 자, 이 그림을 먼저 이해해보죠. 여기가 서울특별시 남부권 지역이야. 그럼 남부권에 첨단 산업도시를 만드는 건 결국 무슨 산업? IT 산업. IT 산업은 일종의 무슨 사업이죠? 공업발전입니다. 산업발전과 산업단지라는 건 공업을 육성시키는 거야 일종의. 그래서 공업이라고 하면 또 뭐라고 생각하죠? 무슨 시커먼 굴뚝에서 연기 나오는 이런 걸 공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2차 산업공업이고 요새는 뭐죠? 첨단 산업공업은 뭐 하는 거죠? IT 산업 같은 게 첨단 산업. 그럼 여기는 일단은 첨단 산업도시를 만들려면 용도지역은 뭐라 되냐? 일반 공업지역이란 용도지역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뭐 지정한다? 일반 공업지역은 용도지역을 먼저 지정합니다. 그중에 특히 여기만은 공업 이런 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여기는 건물 짓는 걸 조금 더 완화시켜 주겠대. 자, 너 여기다 공장 지을 거야? 산업단지 공장 들어오는 거. 그래서 굴뚝 공장이 아니야. 아까 말한 IT 산업 같은 게 들어오는 거. 그걸 여기는 조금 더 니들이 더 건물 같은 거 크게 짓게 하고 일부 행위 제한 들어오는 걸 완화시켜 줄 테니까 여기다가는 가급적 공장 같은 걸 여기다 같은 일반 공업지역 내에서도 여기만은 조금 더 완화시켜 줄까? 여기다 집중적으로 지어라. 그걸 산업 유통 개발지구로 지정한 용도지구를 여기다 지정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니야. 당분간 개발하지 마. 여기는 지금은 개발하면 안 되겠어. 좀 묶어둬. 아직은 다 개발하지 말자. 남겨두자.
자, 그리고 여기 안에 뭐 만들어야 되죠?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고 등등 이런 무슨 시설? 기반시설 같은 걸 여기다 설치하고 그다음에 여기다는 신도시를 만들자. 여기다가는 새로 신도시 만들자. 도시개발사업. 여기는 재개발청 건축하자. 무슨 사업? 정비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는 특별히 무슨 구역으로 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정해놓고 지구 단위를 수립해서 이 안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대로만 따로 개발하자라는 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해놓고 지구 단위를 수립하자. 이런 것들이 어디다 정한다? 서울 남부권에다 이렇게 해놓죠. 그리고 여기 지금 써놨어. 이 말귀를 잘 읽어봐. 첫째 어디다? 서울특별시 남부권을 뭐로 만든다? 첨단 산업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먼저 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공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정하자. 야, 뭘 지정한다? 일반 공업지역. 공장 같은 걸 짓는 건 어디서 짓는다? 공업지역에다 짓거든요. 그러니까 공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먼저 지정합니다. 이게 용도지역이야. 일반 공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 공장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특히 여기다 그중에 특별히 여기만 산업, 유통, 개발지구자는 이제 뭘 정한다? 용도 지구를 정하죠. 어디다가? 일반 공업지역이란 용도지역 위에다가 뭘 정했다? 산업, 유통, 개발지구는 용도 지구를 여기다 지정해놓고 변두리는 당분간 개발하지 못하도록 요 변두리죠. 여기는 뭘 정했다?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뭘 정했다? 용도 구역을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바로 이 계획들이 뭐다? 일반 공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계획, 또 산업유통 개발지구라는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계획, 또 시가와 추정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계획이 바로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즉 이런 구역을 지정하거나 그럴 때 하면은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여기가 일반 공업지역이야, 여기가 산업유통 개발지구야, 여기가 시가와 추정구야 라는 이런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는 걸 무슨 계획으로 수립해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그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구역을 지정한다는 뜻이죠. 그래 놓고 이제 그 안에다가 뭐 만들어야 돼? 도로 만들고 공원 같은 무슨 시설?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고 또 마곡지구에다가는 신도시를 만들고 또 영등포 지역에다가는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즉 도시개발 사업하겠다는 계획, 정비사업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런 계획이 다 또 무슨 계획?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거고 더 나가서 특히 개발하는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특히 여기다 뭘 정한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걸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무슨 계획 수립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서 그 기능을 하는 걸 구역 지정 계획 수립하는 걸 또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을 하는데 이러한 계획은 다 뭐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말귀가 이 자체만 갖고도 못 알아들어요. 왜? 도대체가 용도지역이 뭐고 용도지가 뭐고 용도계획이 뭔지도 모르는데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는지도 모르는데 도로 만드는 거 해보셨어요? 안 해봤잖아. 도로 만드는 거 해본 사람 손 들어봐. 공원 조성하는 거 해보신 분 손 들어봐.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그럼 용도지역이 뭔지 알아요? 모릅니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좀 알아. 왜? 토지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있대?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대. 그럼 용도지역이 뭔데요? 땅이라고 아무 땅이나 네 멋대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요 안에서는 이런 것만 짓을 수 있고 요런 지역에서는 이런 것만 짓고 건물 짓는 규모도 여기는 이렇게 크게 짓고 여기는 작게 짓고 이게 다 뭐보다 나눠져 있대? 용도지역마다 구분돼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용도지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용도지구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았고 용도구역 세상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느냐? 생전 처음 들어보잖아.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귀인지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제 뭐부터 해야 되느냐? 오늘 이제 숙제 내는 거야. 여기서 용도지역이라는 게 뭐가 있고 용도지구가 뭐가 있고 용도계획이 무엇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암기하는 것. 이게 이번 주 여러분들이 들어갈 숙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용도지역이라는 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책이 어디에 나오냐면 쭉 넘어가서 184페이지로 갑니다. 몇 페이지? 184페이지에 뭐가 나온다? 용도지역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용도지역을 뭐라는 얘기야? 종류부터 암기를 해오셔야 무슨 수업이 나가든지 말든지 하지 일반 공업지역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수업 진도가 나가느냐.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암기할 거 뭐 있단다? 용도지역의 종류를 암기하는 것. 그 다음에 용도지역 뭐 있었습니까? 아니요. 두 번째 뭐도 있죠? 용도지구라는 게 있네. 그럼 용도지구에는 뭐가 있지? 그 내용도 알아야 또 진도를 나갈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 더 있다고 그랬네. 뭐 있댔죠?
구역이라는 게 있다 그랬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는 건 용도지역의 종류, 용도지구 종류, 용도구역 종류. 일단은 이거를 먼저 암기를 해놓고 공법을 출발하자는 얘기죠. 이걸 못 외운 상태에서는 끝까지 저 농지법까지 다 관련된 것들이 이건 여기만 관련된 게 아니야. 계속 이 용어들이 나옵니다. 모르면 끝까지 고생하죠. 자, 그럼 먼저 용도지역부터 정리하자. 책에 보면 184페이지 어떻게 정리하는지 잡으세요. 다음 주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낼 때 박스로 다 또 이것도 박스 문제를 낼 거야. 어떻게 된다? 박스로 크게 일단 요거부터 정리합니다. 자, 몇 가지가 있다? 박스가 일단 4가지로 나누죠. 그럼 뭐 있죠? 여기 도시지역. 잘 봐봐. 무슨 지역? 도시지역. 두 번째 관리지역. 세 번째 농림지역. 여기 농림지역. 네 번째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주에 일단 이렇게 4가지 쓰는 게 먼저 나오고 이거 다 어떻게 되냐? 박스로 다 이렇게 묶어버릴 거야. 그리고 여기다 뭐 쓴다? 요거는 내가 주어질 거야. 뭐라 써줘? 용도지역. 이거는 박스 문제 아니야. 이건 박스에 때는 용도지역까지는 내가 써줄 거야. 나머지만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면서 도, 관, 농자. 그랬더니 또 쓰랬더니 도관농자 이렇게 쓰셔. 안 돼요.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적 줄여서 도관농자라고 하지만 다 용어 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다시 도시적은 또 쪼개질 거야. 어떻게 되죠? 여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상공록 해서 몇 가지 있다? 4가지. 요거 박스 처리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일단 4수로 또 나눠지고 다시 주거지역은 뭐 나눠진다? 또 3수로 나눠져. 뭐뭐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6수로 나눠진다. 또 3수로 나눠놓고 다시 또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은 제1종, 1종, 2종, 3종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눠질 거야. 이렇게 또 3수로 나눠진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또 몇 가지 있다? 4가지. 뭐뭐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중일유군 이런 상업지역으로 나눠진다. 다 박스 처리할 거야. 그리고 공업지역은 뭐 있죠?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다 써야 되고 관리지역은 다시 몇 가지? 3가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해서 3수로 나눠진다. 이게 바로 용도지역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이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지도 않은데 뭐 맨날 용도지역 얘기하면 뭐합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먼저 급한 게 뭐 태운다? 용도지역 종류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용도지역이 총 몇 가지인가 한번 쉬어보자. 몇 가지인가 쉬어봐요. 첫째, 크게는 몇 가지가 있죠? 4가지. 도, 관, 농자 일단 4가지.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다시 몇 가지? 또 4가지. 도시지역만 뭐뭐 주, 상, 공, 녹 이렇게 해도 머리 좀 외워야 돼. 주, 상, 공, 녹 다 외워놓고 다시 주, 상, 공, 녹 이렇게 오시고 다시 주거지역은 몇 가지? 전일준. 그 중에 몇 가지 있죠? 1종 전용, 2종 전용,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이렇게 쪼개져. 그럼 몇 가지야? 주거지역 몇 가지야? 1종 전용, 2종 전용,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지역. 한 몇 가지죠? 2가지, 3가지, 1가지니까 합치면 6가지. 그래서 주거지역은 몇 가지로 세분화된다? 세분이라는 게 자세할 세자 나눌 분자야. 그 세분이라는 건 자세히 나눈다는 뜻이죠. 이렇게 세분화된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총 몇 가지? 6가지. 1종 전용, 2종 전용,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지역. 이렇게 6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몇 가지? 4가지. 중1, 유, 근. 이렇게 머리도 외워야 돼.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 유통상업적, 근린상업적. 머리점만 따서 중1, 유, 근.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일준. 전용공업적, 일반공업적, 중공업적. 녹지지역,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나눠진다. 그러면 상업지역은 몇 가지죠? 지금 상업지역 4가지, 그죠? 공업지역 3가지, 녹지지역 3가지.
자, 그러면 도시적은 총 몇 가지야? 도시적은 총 세분화시키면 총 몇 가지야? 주거적 6가지, 상업적 4가지, 공업적 3가지, 녹지적 3가지. 총 몇 가지? 16가지죠. 요것도 외우란 얘기야. 그래서 각각 6가지, 4가지, 3가지, 3가지, 6, 4, 3, 3. 총 몇 가지? 16가지.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고 개수들도 실 줄 알아야 돼, 이렇게. 근데 뭐 관리지역은 몇 가지? 3가지. 보존관리, 생산관리, 이렇게 3가지죠. 농림지역, 자연환경부지역 더 이상 세분화되지 않아. 이것들은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럼 총 몇 가지야? 16, 3, 1, 1. 합치면 얼마죠? 예, 16 플러스 3 플러스 1 플러스 1 했으니까 총 몇 가지? 21가지. 자, 용도지역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단다? 21가지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머릿속에 외워야 됩니까? 외우셔야 돼요. 일단 이 도표를 가지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볼 것이고, 도표 속에다 이걸 써 넣으라고 하면 여기다 맞춰서 지금 써란 대로 이렇게 넣을 수 있어야 되지. 이거 못 쓰면, 암기하지 못하면 공법진도 나가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공법은 뭐가 똑같다 그랬죠? 수학과 같다 그래서 앞에서 외워야 될 것들이 있고 공식이야. 이건 이 공식들이야. 이건 기본적으로 꼭 외울 게 있으니까 이건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제 뭐로 넘어가? 용도지구. 그럼 용도지구는 몇 가지가 있을까? 이거는 몇 페이지에 나와요? 이건 저 184페이지 숙제야.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몇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90페이지. 몇 페이지? 190페이지. 거기 보면 또 용도지구는 몇 가지가 있는지 아십니까? 법률에서 9가지를 나누고 있어요. 몇 가지 나누겠다? 9가지. 머리점만 따서 뭐랬죠? 특, 취, 개, 방, 보, 복, 경, 고. 일단 이렇게 해보자. 자, 외우는 방법 어떻게 한다? 특, 취, 개, 방, 보, 복, 경, 고. 그리고 말뜻이 무슨 뜻이죠? 특별히 취급할 개가 방방 뜨면 보복을 경고하라. 이렇게 봐요. 뭐라고? 특별히 취급할 개. 이때 개가 뭐죠? 도구, 도사견, 핏불, 이런 뭐하는 개들, 아주 사나운 개들. 그게 뭐 한다고? 방방 뜬다는 얘기야. 특별히 취급할 그런 도사견 같은 게 방방 뜨면 보복을 경고한다. 무슨 말이야? 개가, 사나운 개가 나한테 물려고 으르렁거리고 달려들려고 그래. 그때는 뭐 해야 되죠? 네가 나를 물어버려? 나는 너를 뭐 한다? 잡아먹을 거야, 보신탕해 먹을 거야. 그게 바로 보복을 경고하는 거야. 특별히 취급할 개가 나를 보고 방방 떠버리면 그때는 도망가면 안 돼. 물어버리니까. 그때죠? 네가 나 물어? 나 너 잡아먹을 거야. 보신탕해 먹으면 돼. 그렇게 보복을 경고하면 깨갱하고 도망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취급할 개가 방방 뜨면 보복을 경고하라. 9가지는 저렇게 옵니다. 아셨죠? 이걸 일일이 하나씩 죽었다 깨라도 못해. 어떻게 9개를 되는 걸 일일이 하나씩 해옵니까? 머릿속에서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9가지 해놓고, 그럼 이것만 해오면 끝이야? 아니죠. 특이 뭔지를 알아야지 또 먹지. 그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복합용도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참 돌아버린다. 그죠? 예, 외워야 됩니까? 예,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제가 여기서 세분화되는 것들이 있어. 그 세분화된 것까지 내가 외우라고 아직은 안 할게. 9가지만 지금은 해볼게. 1월달 가서는 세부적인까지 외워야 돼. 어디까지? 취락지구 하면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또 세분화되는 것들이 5개가 있어. 5개는 또 세분화돼. 네, 거기까지는 아직은 너무 많이 외우라면 또 가랑이가 찢어지니까 이제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보폭을 넓혀서는 안 되니까 지금은 요까지 9가지. 근데 주제라고 했더니 뭐만 써놨어? 특치계 방방 보복경고 이것만 태워놓고서 뒤에는 모르겠대. 안 돼요. 다 나중에 다 나올 용어들이니까 뒤는 하나하나 특정 용도 제한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복합용도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라는 몇 가지가 있다? 9가지 용도제로자.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뭐가 남았어? 용도 구역이라겠네. 그럼 용도구역은 어디에 있죠? 여러분들 114페이지야? 아니 194페이지. 194페이지면 용도구역은 몇 가지만 있다냐? 다양스럽게 5개밖에 없습니다. 몇 개? 5개. 자, 머리점만 볼까요?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암기법이야.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어렵지 않죠? 왜 개를 도시에서 수입하죠? 왜 개를 도시에서 수입해요? 둘 중에 하나죠. 첫째, 보신견. 삼저잖아. 뭐 파는 집이야? 그 보신탕 파는 집. 그게 바로 보신견이잖아. 또 하나 있죠. 무슨 견? 반려견. 그래서 개를 도시에서 수입하는 이유, 보신견 아니면 반려견 목적으로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이렇게 오란 얘기야. 그래서 어렵잖아.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개, 도시, 수입. 어렵지 않죠? 근데 뒤지라고 해놓고 개가 뭐니? 몰라. 그럼 또 안 되잖아. 개가 뭐죠? 개발 진인지구. 아니야. 개발 제한구역. 아까 요 개하고 또 헷갈리면 돼. 개발 진인지구. 이거 뭐죠? 개발 제한구역.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죠? 그린벨트. 영어로 뭐라 한다? 개발 제한구역. 우리말로는 그린벨트라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개발지원국 하니까 못 알아듣는 분들이 꽤나 되더라고. 근데 뭐라고 하면 금방 알아들어? 그린벨트 하면 또 금방 알아들어. 그럼 우리말이 그린벨트지 뭐. 영어가 개발 제한구역. 두 번째,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도시, 이것도 이렇게 써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도시, 자연공원. 근데 뭐란다? 구역.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쓸 때는 다 붙였었지만 읽는 건 어떻게 읽는다? 도시, 자연공원, 구역 1인 논리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도시자연, 공원구역 아주 무식한 소리야. 뭐라고 하면 돼? 도시자연, 공원구역 그렇게 해서 둘로 잘라서 읽었어. 돼? 안 돼? 안 됩니다. 셋으로 잘라야 돼. 도시, 자연공원, 구역 이 뜻입니다. 뜻이 왜 저런 뜻일까? 여러분들 자연공원이 뭐죠? 자연공원. 가보기는 많이 가봤어도 뭐 자연공원에 가서 생각도 안 하고 사셨잖아. 어디?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다 뭐죠? 자연공원입니다. 그 자연공원은 원래 세 가지가 있어. 국가가 지정하는 걸 뭐란다? 국립공원. 국가가 지정하는 자연공원이 국립공원이야. 시, 도의사가 지정하는 걸 도립공원이라고 합니다. 택배시장, 광역시장이 지정한다고 그걸 시립공원이라고 하잖아. 나도 이해가 안 돼. 하여튼 그렇게 만들었어. 뭐란다? 그건 도립공원이라고 됐어요. 시, 도의사 소리니까 그럼 도립공원이래.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까 쫄따고 있었죠?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그건 뭐죠? 그게 시립공원이야? 아닙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건 군립공원이라고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어. 자연공원을. 그건 군립공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국가가 지정하면 국립공원, 시도가 지정하면 도립공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면 군립공원 뭐 이런 개념을 써요. 어쨌든 그 셋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자연공원, 내처럴 파크. 바로 자연공원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그럼 자연공원의 반대말이 뭘까? 자연공원의 반대말. 대비되는 개념. 공원은 공원인데 자연공원이 아닌 공원이 있어. 그때 뭐래? 인공공원이래. 틀린 건 아니야. 그죠? 자연공원의 반대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 아닌 건 인공적으로 만든 거죠. 근데 자연공원의 반대말이 인공공원이야. 뭘까? 도시공원? 예, 도시공원입니다. 도시공원. 그래서 자연공원의 반대는 말은 뭐다? 도시공원. 법이 달라요. 자연공원에 대해서는 자연공법이 있어.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공원도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원래부터 천연적인 자연 모습은 자연공원. 아니 인간이 어떤 도시 같은 걸 만들면서 그 아래 인공적으로 만든 공원. 뭐라고 한다? 그건 도시공원이라 하자. 이렇게 둘로 나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법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경, 기초 지식 자체가 없어. 그럼 뭐가 똑같아? 영어 처음에 알파벳부터 공부하는 수준과 똑같은 수준이 여러분들이 공법이야. 사실은 제가 다른 공법 공부할 때는 어렵다고 못 느꼈는데 이놈의 공법책 읽을 때는 저도 돌아버렸었습니다. 제가 공부 안 한 거 아니거든. 그래도 공부는 꽤나 했다고 생각했어. 근데도 사법고시, 행정고시 다 했었지. 국회에서 법도 만들었지. 그 웬만한 건 내가 안다고 생각했어. 근데 웬걸 공법을 읽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는 거야. 이 말뜻 자체가. 왜 그랬을까? 기본적인 지식이 이쪽이 너무 부족하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배경 지식을 모르니까 어려운 거야. 자,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라고 해놓고 자연공원이란 인공적인 게 아니라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경관이 빼앗는 지역을 자연공원이라고 하구나.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구나. 국가가 지정하는 거, 시도사가 지정하는 거, 시장군 수지하는 그런 공원들이 있더라. 청양 칠갑산 있죠? 칠갑산은 뭘까? 예, 도립공원입니다. 충청남 도가 지정한 도립공원이야. 청양 칠갑산.
왜 노래방 가서 맨날 부르는 그 김밥매는 안양대 있잖아. 예, 그것도 뭐란다? 그건 도립공원이라고 해요. 아셨죠? 그래서 군에서 지정하는 것에서 국립공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국가가 지정하는 건 국립공원이라고 하죠. 그럼 이 자연공원 같은 걸 어디다 지정했다? 도시 안에도 경관이 삐하는 자연공원 같은 구역을 지정한다. 도시 안에 자연공원 같은 구역을 지정한다.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에요. 어딘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거. 그것도 외우시면 좋아. 어디? 남산.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그 남산 있죠? 그 남산 산 있잖아. 그게 자연공원 같이 경치도 괜찮아. 근데 도시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도시 안에 자연공원 같은 구역이 정합니다. 함부로 개발하게 할까 못하게 할까?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도시 안에 경관이 빼어난 지역이 있는데 이걸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되잖아. 그런 데는 도시 안에 자연공원 같은 구역을 쳐서 개발하지 못하게 하자. 이게 도시 자연공원입니다. 어차피 개발제한구역에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니까 그린벨트는 뭐 말할 것도 없어. 한마디로 개발제한구역 하면 뭐가 떠오르죠? 잠깐만 뭐죠? 안 돼. 예, 개발제한구역 하면 뭐 떠오른다? 안 돼. 뭐가 안 돼? 개발 안 돼. 이거 할까요? 안 돼. 저거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땅값 뭐 한다? 똥값인 지역. 땅값이 똥값인 지역이죠. 왜? 개발 못하게 하는데 무슨 놈의 투자 가치가 있어. 그런데도 개발제한구역도 뭐 400만 원, 500만 원 가는 데도 있어요. 평당. 왜 그러죠? 희망을 갖고 사는 거죠. 무슨 희망? 풀릴 거야. 해제될 거야. 그린벨트 해제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을 때는 뭐 한다? 그런 데는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일단 사놓는 거죠. 가진 건 몇밖에 없어. 돈밖에 없는데 이거 뭐 어차피 언젠가는 여기 풀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두면 풀리는 순간 뭐죠? 대박이죠. 그냥 땅값이 10배 정도 뛰는 데는 순식간이니까 그런 지역은 사람들이 일찌감치 투자를 해가지고 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값이 높게 형성되는 적도 있지만 사실은 그린벨트라는 걸 도로 하나를 놓고 지정돼요. 이쪽은 개발제한구역, 이쪽은 그냥 상업지역 이렇게 됐어. 땅값이 몇 배죠?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니까. 이쪽은 평당 1,000만 원, 여기는 평당 100만 원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린벨트라는 데가 사실은 해제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주 뭔가 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린벨트는 해제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적인 투자로서 본다는 건 몰라도 여기는 실질적으로 힘들다. 자, 세 번째는 뭐죠? 시가와 조정구역. 아까 뭐랬죠? 아까? 개발한다 안 한다. 여기 있었잖아. 여기. 내가 뭐랬어요? 그 변두리는 당분간 개발 못하도록 뭐 지한다? 시가와 조정구역. 여기는 당분간 개발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뜻일까 이게? 봐봐. 여기 지금 개발에 들어가겠대. 여기. 자, 여기도 개발하겠대. 여기도 개발하겠대. 근데 여기 말이야. 여기 삼면에 둘러싸여 있는 요 지역. 여기도 개발하고 저기도 개발하고 여기도 개발한대. 그럼 같이 강남 따라 여기도 개발하면 될까? 하지 말지. 왜? 여기 개발되는 것 좀 지켜보고 저기 개발되는 거 지켜보고 이쪽 개발되는 걸 지켜본 후에 여기는 나중에 개발하겠다는 건 나중에 해도 되지 지금 덩달아서 같이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왜 굳이 그러려고 할까? 당분간 개발하지 못하게 왜 그럴까? 자, 여기 개발한다 그랬죠? 이거 꼭 계획대로 개발이 됩니까? 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안 된 것도 수두룩하죠. 자, 여러분들 송도지구라고 있죠? 송도 어디야? 인천. 그 송도지구 성공한 개발입니까? 실패한 개발입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실패입니다. 뭐 송도지구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모르시겠지만 그죠? 예, 송도지구는 실패한 개발입니다. 왜요? 처음에 송도지구 개발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시아의 허브 도시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뭘 만든대? 아시아의 허브 도시. 뭘 능가하는? 아시아의 허브가 어디죠? 현재 홍콩이거든. 그럼 홍콩을 능가하는 도시를 만들겠다. 세계 물류의 그런 무역에 또는 이런 금융에 아주 중심지로서 송도를 그렇게 개발하겠대. 뭘 능가하겠대? 홍콩을 능가하겠다고 처음에는 그런 야심찬 계획으로 출발한 게 바로 송도 개발입니다. 근데 이 송도 결국은 홍콩을 넘어섰습니까? 아니요. 홍콩 발가락도 지금 못 따라가고 앉아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처음에 예상한 대로 개발이 안 됐어요. 거기 무슨 대학교도 외국에 있는 그 인류대학들 3개를 유치하겠다. 처음에 그랬었어. 인류대학들이 세계적인 대학들이 3군데 유치하겠대. 그 다음에 그리를 들어오게 해서 거기다가 업체들이 외국의 인류기업들이 거기 들어오게 해서 홍콩을 능가하는 그런 금융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웬걸?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청라지구라고 있죠. 들어보셨어요? 청라. 영종대교 넘어가기. 여러분들
영종도라고 그 인천국제공항 있죠? 인천 여기 영종도야. 공항 이쪽에 있습니다. 그럼 이쪽이 뭐죠? 이쪽이 인천 육지입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도로가 하나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쪽에서 또 이렇게 넘어가는 도로가 있죠. 그때 이 다리가 무슨 다리죠? 인천대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영종대교. 이게 영종도야. 그래서 영종도라는 이 섬이 인천에 있는데 이쪽이 인천대교가 있고 이게 영종대교가 있습니다. 영종대교가 한참 전에 만들어졌고 인천대교는 그 한참 후에 만들어졌죠. 나중에 여기도 하나 다리 더 놓으려고 그래. 이건 무슨 도로죠? 연육교. 이 연육교도 내야 돼. 왜? 여기 아파트 분양하면서 이쪽에는 아파트 분양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 이 사람들한테 돈을 이미 받았어요. 그 돈 이미 적립된 게 어마어마한 돈이 적립돼 있어. 뭐 만들려고? 이 다리 놓는데 그 돈 들어가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무료로 다닐 수 있는 다리를 만들겠다 해서 그때 돈을 미리 받아놓은 거야. 아직도 안 만들고 있어요. 왜? 여기 지금 이건 유리도로잖아. 이거 아마 인천대교 가는데 거의 6,000원 정도 돼요. 꽤나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 6,000원씩 받고 있고 이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쪽으로만 다녀봤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다리가 통행료를 받고 있다 보니 이거 무료로 만들어버리면 이 통행료 받는 도로는 누가 끌리 다니겠어? 6,000원씩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일리 다니겠지. 그래서 아직은 여기도 뭐 처음에는 무료라고 해놓고 지금은 주민들만 무료고 여기 나머지 사람들은 들어갈 때 뭐 돈 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결정된 거 없어. 아직은 여기 다리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개 다리가 있는데 이쪽이 뭐라 부른다? 이쪽을 청라지구라고 하고 이쪽을 뭐라 한다? 송도지구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놨죠. 자, 그러면 이때 청라지구, 송도지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여기 아파트 졌잖아요. 그럼 여기 개발되는 거, 여기 개발되는 거, 여기 개발되는 거 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디가 제대로 안 됐어? 송도지구도 제대로 개발 안 됐고 청라지구도 이것도 실패한 개발이야. 지금도 청라지구도 지금 허우적거리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어디도 마찬가지야. 여기 영종도에 아파트 졌잖아. 옛날에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셨어요? 아파트만 달랑 져놨어. 뭐가 없어? 슈퍼 하나도 없어. 여기 아파트 단지인데 슈퍼가 없어. 그럼 슈퍼 살면 멀리 가야 돼. 인천공항 쪽으로 가야 돼. 거기서 물건 사오는 거야. 황량한 그냥 벌판 만들어 놓고 거기다 아파트만 달랑 져놓고 앞에 슈퍼 하나 없는 이런 아파트 단지 분양됩니까? 안 되죠. 여기 찬바람만 쌩쌩 불었었죠. 그래가지고 여기 개발하는데 여기 분양하는데 엄청나게 애먹었었습니다. 즉 처음에 자기들이 예상한 대로 개발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자는 얘기야? 바로 요 지역입니다. 여기 개발하지 말자예요. 왜? 여기 개발되는 거 보고 여기 개발되는 거 보고 여기 개발되는 거 보고 나서 여기는 장차 어떻게 개발할지 나중에 정하자는 얘기야. 지금 당장 계획대로 했다가 여기도 그렇게 될 줄 알고 개발했다가 만약 계획대로 안 됐어. 여기도 안 됐어. 여기도 안 됐어. 그럼 이거 어떡할 거예요? 같이 그렇게 될 줄 알고 개발했다가 나중에 빼도 먹도 못하는 이상한 개발이라는 게 또 올 수 있으니까 다른 데 개발되는 걸 지켜보고 다른 데 개발되는 걸 지켜보고 여기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나중에 판단해서 그때 가서 개발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데를 뭐로 정한다?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지정하자. 그게 세 번째 나오는 바로 뭐다?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이걸 시가화하는 걸 당분간 조정하는 구역 이 말이에요. 시가와 조정은 시가와 만드는 걸 당분간 조정하는 구역 이런 뜻이죠. 이 당분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최저 5년, 최장 20년입니다. 여기 개발하지 말라는 기간을 정하는데 거의 시가와 유보기간이라고 하는데 아직 내올 건 아니고 최저 5년, 최장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정할 때 3년짜리는 없어. 야 3년간 개발하지 마. 이건 없어. 한 번 개발하지 마라고 하면 몇 년이요? 최소 5년입니다. 그럼 최장 몇 년까지 정할 수 있어? 20년까지. 그럼 25년짜리는 할 수 없어. 최장이 20년이니까. 그럼 실제로 영종도 여기 얼마로 지정했었냐? 옛날에 15년으로 지정했었습니다. 몇 년? 15년. 짧은 세월은 아니죠? 언제? 2002년도에 여기다 시가와 조정구역 몇 년 동안 개발하지 말라? 15년 하고 2002년도에 지정했었죠. 언제 풀렸어? 15년이니까 2017년도에 해제됐습니다. 그럼 2017년도에 해제돼가지고 지금 뭐였죠? 개발 프로젝트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워낙 넓은 땅덩어리니까 여기는 2017년 이후부터 이제 해제돼가지고 그때부터 개발 계획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 검색해보면 여기 개발 계획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몇 년 됐어요? 이제 한 5, 6년 됐나? 그죠? 2010년 풀렸으니까 그 5, 6년 동안 계속 지금 개발에 대한 그런 개발 프로젝트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옛날에 여기는 이미 개발됐고 지금부터 개발하자 이 뜻이야. 이런 데가 시가와 조정구역. 자, 이제 네 번째 뭐도 있다? 입지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뭐 한다? 보호하는 구역. 그럼 수산자원 보호구역 주로 어딜까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남해안 바닷가일 때입니다. 대부분이 남해안입니다. 서해안에는 한두 군데밖에 없어. 동해안에는 아예 없어. 수산전복이 대부분이 남해안 바닷가 일대가 대부분입니다. 뭐 하는데요? 양식어 같은 거 하는데. 양식어. 뭐 길이죠? 그게 오폐수 같은 게 배출돼서 그 바다로 들어가면 그 양식어 파도가 다 뭐해? 폐사당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지역은 당분간 수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개발하지 말라. 그런 데가 뭐란다? 수산자 보호구역입니다. 그럼 마지막 뭐도 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참 명칭들도 다 되게 길어, 그죠? 좀 갈락갈락하게 있으면 어디 돈 나는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주로 어디냐면 혹시 대전 가보셨나요? 대전역. 그 앞에 가보면 앞쪽으로 광장 앞쪽으로 쭉 여기가 지금 뭐라 부르면 거기는 구시가지라고 그래. 구시가지. 그럼 신시가지는 원래 옮겨갔어. 저쪽 둔산 쪽. 그 둔산 쪽이 신시가지야. 이쪽은 대전역 앞쪽은 그건 구시가지라고 하죠. 이런 데도 그런 데 많아요. 서울에도 보면 즉 옛날에 개발됐었던 지역 구시가지, 새로 개발되는 지역 신시가지라죠. 그럼 어디 땅값이 더 비싸? 신시가지가 훨씬 비쌉니다. 대전역 광장 앞에 있던 땅값이 옛날에 한참 잘 나갈 때는 평당 3천만 원이었었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만 원도 안 나갑니다. 뭐 전번 보니까 뭐 700만 원, 800만 원 나간다던데 3천만 원짜리가 3분의 1로 떨어져 버렸어. 대신 저 둔산은 옛날에 평당 100만 원짜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 그냥 시골 지역에 있었어. 어느 날 개발되면서 지금은 거기가 4천만 원, 5천만 원씩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구도심이라고 그러죠. 구도심은 뒤져버리고 시가지 새로 만들어지 여기가 살잖아. 이런 데가 수두룩하잖아. 그렇다면 구도심 그렇게 계속 노블양어처럼만 쌓아둬야 됩니까? 다시 거기 좀 정비 좀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옛날의 영광을 뭐자? 되찾아보자. 이런 데가 바로 뭐다?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노블양 건축물이 밀집돼 가지고 지금은 옛날에 그 영광을 잊어버렸어. 다시 그 영광을 되찾기 위한 지역을 뭐라고 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현재 실제로 지정된 지역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인천역 일대입니다. 인천역. 그럼 인천역 있는 데는 아주 옛날에 건물들이 많이 져가지고 거의 있었어. 지금은 거의 그냥 죽은 도시가 돼버렸어. 왜? 워낙 건물들이 낡아빠져 있으니까 젊은 청년들이 거기 갑니까? 아니요. 새로 져서 삐까뻔쩍한 데도 많은데 주안역 같은 데도 좋은 데도 괜찮은데 굳이 인천역 가서 놀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자꾸 거기는 더 뒤져버려. 그런 지역을 다시 정비함으로써 입지 규제를 최소화시키겠대. 건물 같은 거 짓는 거 있죠? 이런 걸 입지라는 건 입지가 뭔지 아셔요? 입지. 상권 분석할 때 세 가지 명언이 있어. 상권 분석할 땐 제일 중요한 게 상권 분석할 때 뭐죠? 입지입니다. 입지. 즉 내가 이런 장사를 하려고 한단다. 어느 장소가 제일 좋을까? 그 장소를 뭐라고 한다? 입지. 이런 건 여기가 장사가 잘 될 거야. 이런 건 여기가 장사가 잘 거야. 이거 뭐죠? 입지 분석이라 하죠. 자, 학개론 시간에 아마 나올 거야. 그 입지 분석입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할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이런 말을 써요. 입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지 분석 잘못해버리면 거기는 내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장사를 하려고 그래. 근데 돌아다녀봤더니 거기 누구 말이죠? 어르신들, 노인네들만 잔뜩 다니는데 청소년 뭐 하겠다는 장사하면 됩니까? 안 팔리죠, 그런 건. 그러니까 입지 분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면 저기 교보문고 가지고 입지와 관련된 책 같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재밌어, 읽어보면. 왜? 입지 분석하기 위한 자료야.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죠. 뭐 그것도 지들 주장이지. 그런데 그런 입지 분석한 걸 읽어보면 이해가 돼. 왜 여기가 개발될 수밖에 없고 여기 왜 발전할 수밖에 없지? 이런 조건을 갖췄으니까. 이런 조건, 이게 입지잖아. 그 입지 분석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실무할 때도 그 대단히 중요한 분석입니다. 왜? 중개업자면서 누가 땅을 살려고 한단다. 뭐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 하려고 한다. 그럼 여기가 과연 그거로서 입지가 괜찮을까? 입지 분석해줘야 되잖아. 그럼 첫 번째 분석할 게 사람들의 동선. 동선이 뭐죠? 동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여기 어느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그 동선. 두 번째,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다니지? 주부가 많이 다니지? 학생이 많이 다니지?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지? 직장인들이 많은가? 이런 것들 분석하셨죠? 그 다음에 오전, 오후, 야간 다르잖아. 그죠?
오전에는 누가 많이 다니지? 오후에는 누가 다니지? 야간에는 또 누가 있지? 이런 것도 분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입지 분석하는데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나중에 누구한테 이 장사할 때 이 땅을 또는 이 건물을 팔아버리려면 뭐 해야 돼? 입지 분석한 걸 꼭 설명을 해야 되잖아. 여기는요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고 이런 건 약점이 있는데 약점은 이런 식으로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뭔가 땅을 사거나 그 건물을 팔으려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뭔가 도움이 되도록 뭔가 도움을 줘야 되잖아. 중개업자가 한다는 게 못밖에 없다냐? 아까 말했잖아. 보세요. 참 돌아버린 소리입니다. 뭐 보긴 뭘 봐. 보세요. 좋잖아요. 이게 됩니까? 보세요 갖고 안 된다니까? 여기는 제가 분석해 봤더니요. 여기는 현재 사람들이 다니는 동선, 여기서 전철 타는 사람들 또는 버스 타는 사람들 또 자가용 타는 사람들 그 동선, 그 다음에 내렸을 때 여기서 내리면 어느 쪽으로 걸어가지 사람들이 이쪽 길 저쪽 길 이런 거 다 그 동선 분석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다니는 어떤 계층들이 다니는지 그 사람들 다니는 사람들 그 성향 분석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여기는 이러이러한 업종이 들어오면 좋을 것이고 저기는 저런 업종이 좋겠습니다. 이거 분석하는 거 누가 해야 돼? 중개업자가 알아야 되지.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시험 붙고 나면 저 교보문 가서 그런 책들이 많아요. 그거 사가지고 100% 맞는 건 아니야. 그래도 내가 취사 선택하면 되잖아. 이거 말이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으면 그건 고르면 되잖아. 그런 것들 할 때 그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이건 입지 규제를 최소화시키겠다. 그러니까 니들은 가급적 개발하래.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을 철거해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한다. 이게 핵심단어예요. 지역 거점 육성. 무슨 말이죠? 옛날에 여기는 번화가 지역이었었어. 근데 지금 뭐 했어? 뒤져버렸어. 왜? 노후불량 건축물 많다 보니까 새로 짓물었어. 옛날에 그 영광을 빼앗겼던 영광을 뭐자 다시 찾아오자. 그게 바로 지역 거점 육성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를 다시 한번 옛날에 그 거점 도시였던 이 지역을 다시 한번 번화가로 만들어보자 라는 그런 데를 뭐로 정한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5가지를 뭐라 한다? 용도 구역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음 주에 진도 나가기 전에 이걸 먼저 애워두고 오셔야 그 다음에 수업이 나갈 것이고 그럼 다음 주에는 또 뭐 낸다? 이걸 애우고 나야 요거 암기하러 갈 거야. 그래서 다음 주 숙제는 미리 얘기하지만 도시군 관리구를 수립하는 요 몇 가지 있어. 요걸 암기하라는 게 또 다음 주 숙제일 거야.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뭐만 해야 한다? 용도지역의 종료, 용도지구 종료, 용도구역 종료. 이걸 먼저 애워두십시오. 그래야 여기 제가 예를 들어놨잖아. 일반공업지역으로 써놨는데 무슨 일반공업지역이 뭔지도 모르는데 여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가 뭔지도 모르는데 시가와 조정구역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거 백날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고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3가지를 하는데 이거 왜 3가지가 뭐 하는 걸까? 요까지만 하고 마무리하죠.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게 뭘까? 전 국토를 일단 뭐로 나눈다? 용도지역으로 나눕니다. 뭐로 나눈다? 크게 용도지역이 뭐 있었어? 여기 도시지역, 여기 관리지역, 여기 농림지역, 여기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눠놓고 다시 도시지역은 뭐로 나눈다 그랬죠? 또 쪼개. 도시지역은 여기 주거지역, 여기 상업지역, 여기 공업지역, 여기 녹지지역, 주상공로. 다시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 1종, 2종, 일반주거지역 1, 2, 3종 나눠지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오고 관리지역은 여기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일단 용도지역이라는 걸 나눕니다. 몇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총 21가지. 왜 저렇게 21가지를 나눌까? 이유는 3가지입니다. 저렇게 용도지역을 나누는 이유. 첫째, 각 21개 용도지역마다 뭐가 다르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다릅니다. 건축 제한이라고 그래. 건물 짓는 게 달라요. 1종 전원주거에서는 이러이러한 건물만 짜라. 2종 전원주거에서는 이러이러한 건물만 짜라. 1종 일반주거죠? 이러이러한 거 짜라. 마지막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는 이러이러한 건물만 짜라. 한마디로 뭐 알아본다? 건축 제한. 21개 용도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런 것만 줘. 딴 거 안 돼. 여기는 이런 것만 줘. 이렇게 정해놓은 걸 뭐라 본다? 용도지역의 첫 번째 목적 건축제를 한단다. 자, 2번째. 이 안에다 각 용도지역마다 건물 지을 때 네 멋대로 너무 크게 짓지 말래. 내 마음대로 막 크게 줘도 돼? 안 돼? 여기는 건폐율 몇 % 이하만 짓고 요 지역은 요 건폐율 몇 % 해줘라. 건폐 제한이 있고 또 하나 용적률 제한이 있어. 용적률. 그래서 용적률 여기는 몇 %야. 여기는 몇 %야. 이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3가지. 첫째 건축 제한. 2번째 건폐율 제한. 3번째 용적률 제한.
그럼 건폐율이 뭔데 용적률이 뭔지를 알아볼라? 또 모르잖아. 그럼 건폐율 개념 알아야 되고 용적률 개념 알아야 되죠? 그건 다음 주에 넘어가서 일단 용도지역 종류를 애고 와서 그때 건축자리 무엇이고 건폐율이 무엇이고 용적률이 무엇인지 그걸 그때 가서 개념 정의를 하자 이 소리야. 그래서 21가지를 먼저 외웠어. 첫째,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라. 건축제한. 너무 건물 크게 짓지 말라. 건폐율은 몇 퍼센트 이하, 용적률은 몇 퍼센트 이하로잖아. 이런 제한을 받는 게 한마디로 말한다. 용도지역. 그럼 용도지역만 지정해 놓은 것 갖고 될까? 안 돼. 그래서 그 위에다 뭘 정했죠? 용도 지구라는 것 정해. 아까 어디다 정했어요? 여기 그림자요. 여기 일반 공업지역하고 이렇게 정했죠. 그러면 일반 공업지역에서 짓는 건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지으라는 얘기야. 그래놓고 그 중에 특히 여기만 뭘 정했어? 산업, 유통, 개발, 진인지구. 어디다가? 일반 공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 위에다가 뭘 정했다? 산업, 유통, 개발, 진인지구란 뭘 정했다? 용도지구. 그럼 어디 정한 거야? 여기 용도지역 위에 이렇게 정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한 거. 이걸 뭐라 부른다? 이걸 용도지구라고 한단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왜 정한다? 용도지역 지정한 걸 더 강화 또는 완화하려고. 아까 용도지역마다 3가지 제한이 있었잖아요. 건축전, 건폐전, 용전. 이걸 뭐한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또는 더 완화시켜 주려고 그 위에다가 용도지역 위에다가 뭘 정한다? 용도지구라는 걸 정하죠. 그럼 잘 봐봐. 맨 밑바탕에 뭐가 정되고? 용도지역. 그게 제일 밑바탕이에요. 가장 밑바탕에 깔리는 게 용도지역. 용도지역 위에다 뭐 정한다? 용도지구, 용도지구, 용도지구. 그런 9가지 용도지구, 그런 용도지구를 정한다. 그래놓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다시 위에다가 뭘 정한다? 용도구역을 정합니다. 이 용도구역은 어디 정한다? 용도지역 위에도 지정할 수 있고 용도지구 위에도 지정할 수 있어. 그럼 맨 밑바탕에 뭐가 정되고? 용도지역. 그 위에 용도지구. 다시 지역과 지구 위에다가 용도구역. 그러니까 층층이 올라가요. 지역 깔아놓고 위에 지구 지정해놓고 지역과 지구 위에다가 구역을 정한다. 그래서 3단 논법으로 이렇게 해놓는데 맨 밑바탕에 용도지역, 그 위에 용도지구, 다시 그 위에 용도구역.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 지역, 지구, 구역. 이렇게 정한다. 아셨죠? 그래서 종류들을 먼저 암기가 돼야 그래야 다음에 공법 진도 나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종류, 용도지구, 용도구역도 못 외워놨는데 무슨 놈의 공법 출발하느냐고. 왜? 설명할 때는 이걸 예를 들어서 자꾸 설명할 수밖에 없어. 용도지역 중에 이거 설명하고 용도지구 예를 들어야 되는데 예를 모르는 그게 뭔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예를 들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외우는 건 개념부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먼저 외워둬라. 아셨죠? 그래야 다음 수업 진도 나가는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아셨죠? 자, 나머지는 다음 주로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고 약속한 대로 지금부터 간단히 시험을 보도록 합니다. 빨리빨리 답안지 써서 나한테 주면 돼.